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26일 참의원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질의 중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으로부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작년부터 납치 문제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금까지의 한치의 유예도 허용할 수 없다는 표현에서 변화가 보인다면서 이 표현은 납치 문제에 대해 절박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정부의 인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납치 문제에 대한 표현이 바뀌었는지 납치 문제의 현상에 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혈육과의 만남을 이루고 싶다는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강한 생각을 받아들여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데다가 일본이 특히 주체적으로 임해야만 하는 과제이며 납치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물론 국민들 역시도 임박하다는 생각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생각을 확실하게 공유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임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의원으로부터 납치 피해자 본인과 그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회와 구출회의 올해 운동 방침은 작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부모 세대의 가족들이 생존해 있는 가운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현재 실시 중인 일본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갈등 속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너무나도 무거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러한 가족회와 구출회의 운동 방침에서 볼 때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원하는 절실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데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반영해 나갈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납치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이 가족회와 구출회의 향후 운동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가족회와 구출회로부터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와 요코타 사키에 씨를 비롯한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육친과의 만남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한치의 유예도 없다는 절박함, 이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분들과 구출의 여러분들의 절실한 심정의 표시라는 것을 대단히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운동 방침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납치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이 고령이 되신 상황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인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손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강한 결의를 밝혀왔습니다. 저 자신 역시도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가족분들의 긴박한 생각을 확실하게 공유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4월 2일 한일 가왕전이라는 일본 가수와 한국 가수들의 노래 경연 방송 프로그램이 일본의 위성 방송과 한국 TV에서 동시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일본 국내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본 대중가요 엔카의 가수 대표 7명과 그리고 한국 트로트 가수 대표 7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대표에는 두 나라 대표 중 최연장자인 50세인 우타 고코로 리에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빛깔이 어우러진 음색을 가진 가수로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고 2023년 선진 7개국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노래한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또한 일본 대표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16살의 아즈마 아키 양은 4살 나이에 중국 대련에서 열린 세계 가창대회에서 우승하여 화제가 되었던 신동 소녀입니다. 아즈마 아키 양은 8살이던 2016년 일본 대중음악의 작곡가 엔도 미노루를 기념하는 가요제에서 최연소 대상과 다음 해 2017년 9살의 일본 엔카의 창시자 고가 마사오 씨를 기념하는 가요제까지 최연소 우승하여 천재 소녀 가수로 알려진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아즈마 아키 양이 조선시대에 창작된 민요를 조선말로 불렀는데 그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표현에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일본 가수와 한국 가수들이 트로트, 엔카로 가창력을 겨룬다는 점에서 최초의 시도이며 음악 전문가와
관람자의 직접 투표에 의한 평가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된 프로그램이 1부부터 4부까지 전 과정을 시청하였습니다만 한국 가수들이 일본 노래를, 일본 가수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대중가요 엔카의 창시자로 엔카나 스포츠에 관한 노래를 4,000곡이나 작곡한 고가 마사오 씨는 어린 시절에 조선에서 자란 경험이 있고 후년 자신이 다니던 한국에 있는 모교에 음악은 평화이다라는 뜻인 음악화야라는 한자가 새겨진 시계탑을 기증하였다고 합니다만 일본 가수와 한국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관중들이 열렬한 박수와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가 마사오 씨가 음악은 평화이다라고 말한 의미에 대해 잘 이해가 갔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한때 한국 정부는 일본 영화와 만화 등 대중문화 유입을 규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영화와 만화, 음악 등 대중문화의 유입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압도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대중문화 사업의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일본 국내를 여행하는 과정에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음식 등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일본의 식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관광으로 오는 한국인들이 대단히 많고 도쿄에서도 지방 도시에서도 한국인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과거에 라디오 수신기 등 일본 제품들을 많이 애호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91년에 북조선의 보천보 전자악단이 일본 공연에서도 노래한 적이 있는 엔카는 당시 북조선에서도 큰 인기가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던 외국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당시 북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품이나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 대학에서는 제2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고 북조선과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화목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최근 실시된 일본과 한국의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엔카의 교류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북조선에서는 그 4월 15일이라는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한 것은 대한절로 부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런 그 호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에서 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이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좀 대한절로 부르는 것은 1997년 7월 8일 날에 그 당시에 좀 5개 권력기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그 중앙군사위원회랑 등 5개 기관들이 좀 혼동식으로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5개 권력기관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 4월 15일이 그 후에 좀 대한절로 부른다고 그런 식으로 좀 결정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4월 15일 날에 대한절이라는 말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그런 기관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대한절이라는 말이 이 북조선에서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고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특히 그런 대한절이라는 말이 없어진 그 다른 점에서 좀 본다면 김정은 전석이 전 비서를 좀 주제 조선의 대한랑 이런 식으로 진양하는 그런 그 음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계속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이번에 대한절이라는 말이 없어진 것은 역시 김정은 씨가 벌써 좀 김일성 주석의 권위에 위정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좀 자기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을 좀 비서를 좀 넘어가는 좀 존재가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김정은 좀 비서는 그 대한절이라는 말이 좀 없어지도록 좀 했던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일본, 한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역시 2020년 이후에 북조선에서 김정은 씨에 대해 수련이라는 말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련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던데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김정은 씨에 대해서도 수련이라는 말이 쓰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좀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역시 김정은 씨가 완전히 좀 제거 권력자의 주의라는 것은 좀 획득이라고 할까 얻었다고 그런 것을 좀 의미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해석이 있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북조선에 좀 대의한다는 것은 세계 필요 없다고. 김정은 씨 생각을 하면 자기가 지금은 좀 스러운 주의를 좀 얻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대의한다는 것은 북조선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뭐 지금 그렇게 김정은 씨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그 금상 대한 그 군정 이러한 그런 그 면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옛날의 식으로 금상 기념 군정으로 바꾸지 않을까. 대안으로 좀 없어지고 대안 금정 아니고 기념 금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 금상 군정 안에 있는 김일성 주석이 김정은 전 비서의 좀 동상으로 지금 그 대안상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없어질 가능성 있지 않냐,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목적은 그런 대안이라는 말이, 대안절뿐만 아니라 대안이라는 말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전 비서에 대해서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김정은 씨의 권력이나 그 공의 권력 둘 다 좀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역시 김정은 씨의 신격화를 좀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절란 말이 역시 김일성 주석의 신격화의 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격화되는 그런 김일성 주석이 혹시 공의뿐만 아니라 권력도 물론 제1위에 있는 최고 연도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수령랑 말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붙이는 수령랑 뜻이하고 김정은 씨에 대해서 쓰는 수령랑 말이 의미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씨는 공의만 있는 수령라고, 심격화되지 않은 수령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냥 그 대안절이나 대안란 말이 남아 있고 김정은 씨를 좀 수령으로 말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면, 앞으로 김정은 씨의 신격화라는 것도 시작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조선의 좀 지도 사람들이 그런 것은 피하기 위하여 이번에 대안절란 말에도 쓰지 않게 되도록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코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코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